네, 2023년 3월 23일 이정훈입니다. 반일 시끄러운데 이것저것 기사를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어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오마이뉴스에 실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들판에 나가시면 들꽃들이 많이 펴 있습니다. 요런저런 풀꽃들이 피어 있죠. 그런 꽃 중에 큰 개불알꽃, 며느리 밑식개, 이런 이름을 가진 풀꽃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본을 이기자 반일은 무슨 반일이야. 일본에 반대한다고 뭐 나와? 일본을 이기는 승일이겠지. 승일은 지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념적으로 극복을 못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어서 문제지. 승리를 하려면 우리 문화에 들어와 있는 일본 따라하기. 사실은 지금 좌파들 저 제모도요, 옛날 일본 애들이 하던 그 데모 따라하는 겁니다. 이런 것부터 바로 잡자. 그런 겁니다. 오마이뉴스에는 기사가 뭐였는가 하면은 지금 한참 많이 피는 들꽃 중에 요즘은 봄까치꽃 이렇게 소개하는 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꽃이 이쁜데 전 사실 꽃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정식 명칭이 큰 개불알꽃이랍니다. 이런 꽃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이름이 있다는 거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큰 개불알꽃? 저는 처음 이렇게 순수 한국말 이름, 풀꽃 이름 봤을 때 이게 진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민초들이 붙인 이름이구나 이렇게 막연히 믿었습니다. 제가 물고기 중에 한자가 없는 물고기가 있죠. 문어라든지 민어, 어자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한자가 있는 물고기고요. 한자가 없는 꽁치, 이런 것들. 근데 한자도 있음에도 우순 우리말이 많이 쓰이는 물고기들, 어패류, 조개, 뭡니까, 모시조개, 저는 그런 거, 개도 한자로 있지만 바닷개, 새우,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이, 우리도 어업을 오래전부터 했으니까 어민들이 한자가 들어오기 전부터, 다시 말하면 신석기 때부터 부르는 이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 중에서 이 임금한테 갖다 바치는 진상을 올리는 것들은 기록을 해야 되니까 중국에서 흘러온 한자 가지고 쓰면서 그 이름이 이제 굳어져 버리면 한자가 되는 거고, 워낙 많이 진상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거는 고유의 우리 이름이다 이렇게 막연히 지금까지 믿어왔습니다. 그것처럼 꽃들도 그 많은 꽃들이 있었을 텐데 풀꽃을 보면서 우리 민초들이 붙인 이름이 있겠거니 했기 때문에 큰 개불알꽃, 며느리 밑식게 하게 되면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붙였겠지. 옛날에는 이게 꼭 요건 아니었을 테니까 막연히 남겼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오마이뉴스 기사를 쭉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꽃 중에 쥐오줌, 개망초, 이렇게 개자가 들어간 게 많고, 좀민들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개나 쥐나 좀 이런 것들이 들어갔느냐? 이게 대일항쟁기, 일본이 만들어준 그 틀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은 뭐를 근거로 이 기사를 썼는가 하면은 2015년에 이윤옥 씨가 펴낸 창씨 개명된 우리 풀꽃, 이런 책이 있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책을 쭉 설명하면서 이 우리말 이름으로 된 꽃들, 그 유래가 일본말에서 나왔다. 이거를 보다 보니까 제가 한때 우리 고대사에 한참 했었는데, 고대사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고대사, 특히 고대사를 만들어준 거는 일본 학자들이더만요. 그 친구들이 1900년대
조선반도하고 만주를 다니면서 만들어 놓은 틀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오면서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배운 한사권 지도 중에 현도군 지도를 보게 되면요. 현도군이 이제 낙랑군 북쪽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압록강 북쪽에서부터 지금 원산 쪽, 거기에 있었던 걸로 막연히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하는데, 지금도 북한에서는 압록강 쪽에서 개마고원을 통과해서 함경남도로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거기가 하나의 어떤 행정구역으로 묶여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 도로를 낼 수 있었을까요? 제가 한참 공부하다 보니까 한사군을 만들어 놓고 나서 중국 사람들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상당히 도로를 내야 중국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연히 이 사람들이 낙랑군은 여기다, 현도군은 여기다 한 거를 우리가 막연히 공부해 왔구나 하는 걸 참 절실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고구려의 국제정치 역사지라는 책에 한번 설명을 하는 적이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우리 들꽃, 풀꽃에도 일본 학자들이 붙여놓은 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정리한 게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윤옥 씨가 펴낸 창시개명된 우리 풀꽃, 이 책이랍니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큰 개불알 꽃, 그러니까 일본도 1800년대에 메이지 유신하면서 이제 근대화로 가면서 서구식 학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서양의 식문학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일본에는 어떠한 새로운 식물이 있지? 하면서 찾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워낙 풀꽃은 많으니까 이름을 안 붙였거나, 동네 사람들도 그냥 풀꽃이지 이름이 없죠. 저 산 이름 뭐야? 그럼 남산이고, 저 산 이름 뭐야? 그러면 뒷산이지. 이게 무슨 목멱산이고 이게 인왕산이요, 이렇게 답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가 붙인 것 같은데, 이 큰 개불알 꽃은 일본어로 오이누노 후꾸리랍니다. 오이누노 후꾸리.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큰 대자, 개견자. 큰 개의 음낭. 대견노 음당. 이게 일본어 발음으로는 오이누노 후꾸리랍니다. 오이누노 후꾸리. 그러니까 큰 개의 음낭이면 불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꽃을 보고 이름을, 그전에도 동네 사람이 뭐라고 불렀는지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오이누노 후꾸리라고 붙인 학자는 일본 식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키노 도미타로였답니다. 근데 그는 이 꽃의 열매가 개의 불알처럼 생겨서 오히노 후꾸리라고 붙였습니다. 대견노 음낭. 근데 이 꽃이 우리나라도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꽃을 우리 이름으로 할 때 이 일본말을 이 마키노 도미타로가 붙인 거를 그냥 옮긴 거예요. 큰 개 불알꽃으로. 좀 충격입니다. 이게 순수 우리말이 아니고 일본 학자가 붙인 이름을 번역한 거구나. 또 하나, 며느리 미스케라는 꽃이 있는데, 이거는 일본말 마마코노시리 누구이. 이거는 계자라고 하면은, 계모는 뭔지 아시죠? 계자는 의붓자식이죠. 의붓자식의 미식계가 됩니다. 이걸 이제 이 이름도 아까 그 학자가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의붓자식 미식계로 직역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름으로 붙일 때는 며느리 미식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의붓자식을 미워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며느리를 더 미워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근데 이 풀꽃은 가시가 좀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닦으면 따갑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의붓자식 미식계라는 말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걸 며느리 미식계로 번역한 게 아니냐. 개망초도 원래 우리 이름이 없었던 모양이죠.
일본에서 학자들이 붙인 말은 힘의 조언인데, 힘에는 이건 뭐 많이 쓰는 일본 말이니까 어린 여자애죠. 소녀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게이지 피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을 한다면 각시망초로 옮기면 좋겠죠. 또는 뭐 처녀망초, 뭐가 좋습니다. 애기망초, 그렇게 원래 쓰면 오히려 나을 텐데 개망초로 그랬어요. 왜 히메를, 히메가 이제 아가씨 뭐 그런 여자 소녀보다 약간 더 그런 건데 그걸 왜 개라고 했을까? 우리나라 말 중에 등대풀이라고 하는 풀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감에 올라가 있대요. 그럼 이거는 어디 등대풀이기 때문에 어디 등대, 바닷가 등대 옆에 있는 꽃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본, 그것도 일본 학자가 붙인 건데 일본 말 그대로 옮기면 이거는 등잔풀입니다. 등잔이라고 하면 옛날에 호롱불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등잔을 등대로 잘못 번역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 등대풀로 근데 문제는 일본 학자가 보기에는 이게 등잔 모양이라서 등잔풀이라 그랬지만 우리 눈에는 등잔이 아닌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일본을 따라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윤옥 씨 책에 있는 게. 저도 지금 이거 뭐 다 읽어보고 하는 거 아니라 쭉 소개한 걸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근데 아까 그 일본 학자 마키노 토미타로라는 사람이 상당히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 일본에서는 식물 이름을 카타카나로만 씁니다. 히라카나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필기체고 가타카나는 인쇄체에 해당된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 마키노로는 그때만 해도 일본도 굉장히 한자를 많이 써가지고 무슨 화 꼭 이렇게 한자로 적을 때인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왜 중국을 따라가느냐, 일본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본 가타카나로 순수 일본어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죠. 그러면 그 일본의 자존심이 들어간 건데 그거를 직역하거나 또는 이상하게 번역해서 우리가 우리 순우리말 꽃 이름으로 좀 붙여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식물학계에서 이 이름을 일본 선생들한테 배워서 그런지 안 바꿨단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기사 보다가도 이제 나중에 책을 소개한 걸 쭉 보니까 근데 사실 일본에서 있는 그 꽃 중에 이름은 자세히 따라가 보면 그 이름은 사실 한반도에서 넘어갔다. 우리한테 배워간 거다. 우리가 느릅이라고 하는 건 일본은 니레라 그러는데 느릅이 넘어가서 니레가 된 거죠. 우리 철쭉인데 걔는 스스지라고 하는 거 많이 알죠. 철쭉이 스스지로 배우는 거예요. 철쭉이 스스지하고 발음 비슷하죠. 이름이 있는 거 넘어갔는데 우리가 뭐 이름 안 지르는 그냥 막연한 풀꽃들은 일본 학자들이 개화기에 지었는데 그걸 우리가 거꾸로 한국말로 옮겨갖고 순우리말로 지금 정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좀 거북하죠. 애들 가르치는데도.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큰 개불알 꽃 같은 거는 봄까치꽃 뭐 이렇게 좀 바꿔 부르자. 일본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이제 운동 중인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좀 하자는 겁니다. 저는 절대 찬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동네 이름들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전이죠. 원래는 한밭이죠. 근데 그거를 대일 항쟁기 때인가 뭐 그전 하여간 뭐 일본이 한자 좋아하니까 대전 하게 되면 대전으로 굳어지고 뭐 그런 게 많습니다. 제 고향, 제 외갓집이 봉화에 있는 법전인데 법전은 원래 이름이 버쟁이에요. 버쟁이. 순 우리말 같아요. 근데 버쟁이랑 비슷한 법전으로 하니까 지금 다 법전이라 그러고 또 한 동네 이름이 시든물이에요. 시든물. 근데 그거를 우리말 참 이쁘잖아요. 풍정이라고 또 한자로 씁니다. 저는 그런 거는 순 우리말로 살렸으면 좋겠어요. 요즘 지하철 타보면 애옥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말 많이 살려놓은 게 있잖아요. 지명도 좀 우리말로 뭐 오랫동안 한자밖에 없다면 그냥 쓰는데 원래 우리말을 한 100년 전쯤에 한자로 막 바꾸는 게 많거든요. 그걸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일본한테 꿀릴 것도 없고 아주 자신있게 치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같이 손잡고 공산주의 때려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일본하고 협조를 하고 같이 가되 축구 시합, 야구 시합 할 때는 이번에 WBC 저 졸전 끝에 우리는 무너졌고 일본은 우승했는데 그럴 땐 박터지게 이겨야죠. 그리고 우리 문화적으로 우리도 이제 충분히 근대화가 된 나라니까 우리 걸 가져야죠. 큰 개불알 꽃, 일본말을 직역해서 우리
순 우리말 꽃 이름인 줄 알고 쓰는 이런 거 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순 우리말 짓기 이런 법안 같은 거 어느 한 국회의원이 좀 내가지고 국회 통과시켜서 학자들 이거 안 바꿔요. 지 배운 거 똥꼬집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뭐 우리 해방되고 나서 대학 교수 하신 분들이 다 일본에서 주로 공부해요. 미국 박사는 드문 거니까. 뭐 그분들이 자기 배운 그대로 또 그때 일본에선 도제식 교육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해서 그냥 손도 못 대겠죠. 저도 그런 교수님 밑에 조금 공부한 세대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되게 엄해서 그런 줄 알고 지금 보니까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자기들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짓자 그럴 때 서울대학교 경제학교 교수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은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이 대학 교수도 있지만 기업들이 운영하는 연구소에도 경제학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누가 더 현실적인 경제학을 하느냐? 기업체에 있는 분들이 더 잘합니다. 아니면 연구소에 있는 분들. 왜냐? 최신 정보를 쫙 얻어갖고 자기 공부한 거랑 합산시켜서 보니까 정확하게 보고요. 교수들은 자기가 공부할 때 받은 거 가지고 또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원칙과 원리만 가르치니까 이거 올드 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짓자는 거에 대해서는 엉뚱한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지을 때는 경제학자는 그런 사람들밖에, 학자들, 교수들밖에 없었어요. 기업 경영연구소가 있습니까? 무슨 정경련이 무슨 연구소를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한 거지. 근데 거기서는 배운 대로만 가겠지만 이 기업 경영연구소에 있는 경제학자들은 아주 플렉서블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살아있는 경영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제가 국제정치학을 하면서 각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 그분들은 30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한 거 그것만 그대로 전달할 뿐이고 저 같은 사람은 막 전쟁하는 거랑 같이 연결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거는 여기에 적용되는 이론이고 이건 아니요 이렇게 막 가야 되는데 못 와요. 무기도 모르고. 그러니까 정치학이 지금 경제학보다 처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식물학도 처져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반일하면 아주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여야가 같이 합작으로 해가지고 진짜 지명에서 원래 우리말 있는 거 좀 다 살려내고 지하철역 이름만 쓰지 말고 석관동 말고 돌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좀 살려내고 이 식물 이름 동물 이름 같은 것도 개나리도 조센노 랭교라고 하는 일본말을 번역한 건데 이 조선을 개라고 번역했대요. 우리 거에 해당되는 건 조선은 거기다 개 이렇게 번역했. 왜 그랬지? 이거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개불합꽃과 며느리 미식계의 유래를 추적해 보자는 거고요. 승리를 하려면 이런 것부터 바로 잡자. 그런 주장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